안녕하세요. 예스더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한동안 거의 매주 영상을 업로드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기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어수선하거든요. 다들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지금 각 주마다 다들 셧다운에 들어갔고,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도 일단은 아이들이 학교를 또 못 가고 이렇게 집에서 하루하루 가족들이 다 똘똘 뭉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일상의 변화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제가 오랜만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바로 예전 영상, 연령별 뇌의 발달 포인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학령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6세에서 12세 학령기, 이 학령기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눴을 때,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이들의 뇌에서 언어와 청각을 담당하는 축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언어뇌가 발달을 하면서 모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고, 말하는 거, 쓰는 거 모두 다 문법적인 것들까지 다 완성을 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령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더더욱 본격적으로 독서를 통해서 그렇게 다양한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는 시기, 독서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은 이제 학원 숙제나 또 이제 선행교육 등에 이렇게 밀려서 정작으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독서가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또 보다 폭넓게 다양한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언어와 청각을 담당하는 축두엽이 발달하면서 외국어를 배우기에도 아주 적합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요. 물론 요즘은 영어 교육을 또 아주 일찍부터 시작을 하지만 뇌과학적 측면에서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시기를 대체로 이렇게 만 6세가 지나면서 이 언어뇌인 축두엽이 발달하는 시기를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엄마의 뇌 공부.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어뇌인 축두엽이 계속적으로 발달하면서 고학년쯤 되면 이때부터는 또 과학의 뇌, 수학의 뇌라 불리는 두정엽이 발달해요. 이 두정엽을 아인슈타인의 뇌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두정엽이 발달을 하면서 아이들이 논리적인 사고나 추상적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그때부터는 좀 어려운 과학 원리나 또 수학 개념들도 원활하게 이해하고 잘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해내고 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성공적으로 기능을 잘하면서 그렇게 사회 적응력을 키워나가게 되는데요. 반면에 주어진 일을 제대로 잘 해내지 못하거나 또 생활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제대로 잘 습득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학업에 있어서도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 간의 학습 편차가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시기는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에릭슨은 이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심리 사회적 갈등을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잘 해내고 또 성취하고 인정받고 이렇게 학업과 사회 적응이 순조로울 때는 근면성이 형성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시기 아이들이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비교는 금물이에요. 혹시라도 아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엄마의 기준대로 아이를 재촉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이 시기 아이들은 쉽게 좌절감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렇게 위축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정작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재능, 강점 지능을 제때 잘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잖아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대상도 바로 부모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 바로 그때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아이는 절대로 그냥 그대로 기죽은 채 끝나지 않아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금세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자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엄마 찬스는 조급해하지 않는 엄마. 내 아이만의 고유한 성장 눈금과 속도를 인정하면서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엄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독서는 변함없이 중요한데요. 이때부터는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 스스로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자의 독서 능력에 잘 맞춰서 문학이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또 각자의 능력에 따라 외국어 서적을 원활하게 잘 읽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아이들의 독서 능력에 잘 맞춰서 여러 책들을 읽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청소년기를 미리 대비해서 다른 여러 나라와 초문화, 4차 산업과 직업, 그렇게 이제 미래 과학에 대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의 뇌 공부.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이 시기 아이들의 뇌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시기는 뇌의 리모델링 기간, 재공사, 보수공사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청소년기에는 아이들의 뇌가 아주 어수선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발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두엽이 계속적으로 발달을 해가면서 그만큼 아이들이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고 또 그에 맞는 행동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여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어찌 보면 오히려 초등학생 때보다 더 대책 없고 감정 조절도 더 잘 못하고 아주 충동적인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뇌가 리모델링을 하느라 부분 다시 뜯어 고치고 보수하고 이렇게 아이들의 뇌 속에서 여기저기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일어나는데요. 이 시기 아이들의 몸은 거의 어른처럼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성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 성호르몬이 아이들의 편도체를 과잉 자극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예민한 상황에서 툭하면 전두엽이 아닌 편도체로 반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전두엽이 발달이 완성되는 시기를 한 대략적으로 25살, 25세쯤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 때는 아직도 이 전두엽이 채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이들이 충동적인 행동을 할 때 이 전두엽이 제때제때 원활하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하는 거죠. 또 뇌의 발달 과정에서 청소년기 때는 시각 기능을 담당하는 후두엽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상당히 예민해요.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지면서 얼굴뿐만 아니라 패션, 헤어스타일, 막 그런 유행에 아주 민감해지는 시기거든요. 이때는 외모가 뛰어난 친구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또 그렇게 외모가 출중한 친구들과 다들 친해지고 싶어 하고 이성 친구를 선택할 때도 외모가 1순위가 되는 이렇게 겉으로 딱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이상화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다른 특징이 있다면 아이들이 다시 잠도 많아지고 먹는 것도 막 집착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단순히 이게 몸이 자라려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뇌가 리모델링을 하느라 다시 막 보수공사를 하느라 이 시기 때는 뇌발달이 아주 왕성했던 그 영유아기 때처럼 뇌발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충분한 잠과 영양 섭취가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끝으로 청소년기 때는 기초 체력을 잘 단련할 수 있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운동이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개인 운동이건 팀 스포츠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운동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너무나 많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다지고 또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진정한 승부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 운동을 통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또 그 안에서 책임감과 사회성, 도덕성 그리고 무엇보다 호르몬과 스트레스 관리 이 시기 아이들은 친구 문제, 이성 문제, 그리고 학업이나 성적, 또 진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요. 청소년기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각자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꾸준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꼭 선택해서 청소년기에 불균형한 호르몬과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건강하게 해소하고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자아이들이건 여자아이들이건. 엄마의 뇌 공부. 지금까지 총 2편의 영상을 통해서 영아기, 영유아기, 유아기, 학령기, 그리고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각 연령별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각 단계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훨씬 더 많은데 영상 시간이 이렇게 너무 길어지지 않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매번 이제 많은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전달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참 많거든요. 오늘 영상도 또 결국 많이 간추린 영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좀 어려운 가운데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